네, 안녕하세요. 연기 마지막 시간인데 여기 오늘은 1교시에는 25년 합격자 갱송에서 67점 받으셨는데 제 강의 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고맙게도 오늘 시간을 내주셨어요. 합격자 이제 전재진 노무사님이 강범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재진 노무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내 뒤에 허리 꽂으셔야 되는데. 네. 아니 뭐 주머니. 여기 올려도 되겠죠? 아니 그게 떨어져. 아니 그래. 주머니 넣든가. 주문에 넣을게요. 네. 그 마이크. 네. 네, 앞서 이승민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전재진 노무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헌동으로 합격을 했고요. 저는 사실 워킹맘, 회사 다니면서 아기 키우면서 합격을 했고, 그리고 나이는 40대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28분 정도가 40대에 합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합격하실 수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 개인 프로필을 말씀드렸고요. 저는 올해 평균 62.6으로 합격을 했는데, 노동법 61, 행정 67.7, 그리고 인사 61, 경조 60.8입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행정이 저는 이렇게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좀 못했던 게 일문의 판례를 저는 몰랐었어요. 왜냐면 작년에는 좀 혼자서 1차랑 하다 보니까 열심히 좀 그냥 혼자서 아웃풋을 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강의는 거의 좀 최소화를 했었었고, 경조로 이제 선택 과목을 바꾸면서 경조만 좀 수강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혼자서 그냥 선생님 교재 가지고 했었었는데, 수업 시간에 다루셨겠지만 저는 명동 판례도 전혀 몰랐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문에서 좀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그래서 승민 선생님께 여러 가지 도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강사 선택할 때 제가 좀 중점적으로 고려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수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시간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인 날이었고, 주말도 뭐 6시간, 7시간 이렇게 올해는 그렇게 토요일만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를 굉장히 좀 촘촘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거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2024년에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험을 아예 포기를 했었어요. 2023년에는 1점 차로 떨어졌었는데 그때 승현 선생님한테 보낼 문제가 있더라고요. 선생님 저 포기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막 되게 막 포기롭게 했는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뭐 이슬처럼 사라졌어요. 24년에.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연락이 없어서 뭐 궁금했었다 정도 말씀하셨는데, 24년에 이제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고 남편도 조금 이제 좀 힘들다 이렇게 해서 가정에 좀 집중해달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24년에 조금 안 하다가 25년에 1차랑 2차를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 특히 시간이 없는 사람, 그리고 쇼컷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강사 선택이 좀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좀 생각을 했는데, 보면은 저는 러닝타임, 그러니까 강사마다 이제 딱 뭐 1시간, 50분, 50분 이렇게 시간이 있잖아요. 그걸 넘기는 사람 무조건 저는 그냥 결제하더라도 그냥 환불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 강의를 듣는 거를 되게 그 자체가 일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중점을 했고, 승민 선생님은 뭐 거의 칼처럼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좋았고, 그리고 복습 과제가 좀 적었어야 했어요. 왜냐면 그것조차 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적어야 되고, 근데 선생님이 너무 좋았던 게, 처음에 저는 비법인 사람이거든요. 법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인 사람이 아닌데 수업 시간에 막 써보게 하잖아요. 지금도 그러실 것 같은데, 그때 복습을 안 해도 그러니까 좀 시간을 굉장히 아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너무 조금 좋았고, 그때 선생님이 써보게 하는 그 트레이닝 바로 듣고 바로 하는 게 다른 과목에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 딱 듣고 내가 특히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 목차 이거 써보고 그랬으면 바로 나 이해했네 하고 넘어가고, 이런 거를 다른 과목에도 좀 적용을 하려고 좀 했었던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졸리지 않는가, 이거 중요한 게, 제가 다른 분 한번 들었는데 스카에서 완전 코 골고 잠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목소리 톤이나 그런 딕션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컴팩트한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다 어떤 부분은 중요할 수 있는데 분명히 그 해에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를 좀 어느 정도 강조를 해주시는 분들을 좀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럼 좀 너무 불안하다라고 하시는데 그럴수록 수험 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컴팩트가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강약을 하실 수 있는 분. 노동법도 그랬고요. 저는 인사도 약간 그런 그 선생님으로 선택을 했었었고, 그리고 전 질문 창구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궁금한 거랑 수험 적합적인 질문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처음에 선생님한테 질문 많이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되게 내가 왜 그런 쓰레기 같은 질문을 했지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다 받아주셨거든요. 다 받아주시고 이건 이거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정말 그냥 내가 궁금하니까 그냥 물어봤던 거. 그러니까 수험이랑 일도 관계 없었던 거죠. 그런 게 되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다만 뭐 목차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라는 거는 저는 조금 뭐 수험 적합한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나중에 알려주실 거예요. 이런 거 뭐 궁금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실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2023년에는 1점 차로 떨어졌을 때 그때 저는 붙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무너무 열심히 했었고, 그때는 그 뭐 수험을 위해서 휴직한 건 아니죠. 마지막 3달을 휴직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됐었어요. 그래서 했을 때 정말 새벽 5시에 가서 오후 뭐 5시 애기 딱 그 어린이집에서 끝나면 제가 픽업하고, 그러니까 12시간을 진짜 내일내리 달렸던 사람이고, 남편도 너가 아니면 누가 되겠냐고 했는데 제가 노경 때문에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때 시행착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완벽주의 그런 경향이 조금 있어서 이해를 해야지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노동법, 행정, 뭐 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이거 정독하고 그래야 넘어갔는데,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공부는 덧칠하기라는 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에 내가 이해를 한다. 그 마인드로 그냥 계속 넘어가시고 그렇게 좀 하는 게 저는 되게 올해 좀 제가 많이 바뀌었던 부분이었어요. 지금 안 되면 내일 내가 하는 거야. 오늘 안 되면 또 내일 하는 거야. 시험 전날에만 외우면 된다. 이 생각만 했던 게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서남기 후에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저도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암기를 해야 이해되는 상황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제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이윤규 유튜브에 보니까 이윤규 그분도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먼저 암기해야 된다. 그분도 말하는 거니까 뭐 다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특히 2번이랑 3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든 과목을 동일한 공부 방법을 좀 그러니까 가져가려고 했던 게 제 2023년의 패착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경영학 석사를 했는데 인사 무능력자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인사를 법학 공부하듯이 달달달 외우려고 했던 게 조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시중에 있는 인사 교수저를 다 찾아봤어요. 근데 그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뭐 예를 들어 선발이라는 그 개념을 다 다르게 쓰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키워드는 뭐가 살짝 겹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보면 그냥 어느 정도 키워드만 외우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막 통째로 외우고 막 엄청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키워드만 외우면 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특히 인사는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지만 인사를 제가 55점을 넘긴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사 때문에 진짜 내 인생이 망하겠다 막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61점을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좀 그 챕터에 대해서 크게 보려고 했고, 그리고 구조화해서 답안을 좀 녹이려고 했던 게 좀 주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사는 무엇보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2023년에 아직도 생각나는 게 해외 주재원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불이타다. 이거 진짜 미쳤네 막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올해 그 기출을 한번 연도별로 다 분석을 해봤더니 2010 몇 년쯤에 해외 주재원이 나왔던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출이 반복됐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인사는 되게 이슈가 중요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출을 내가 확인해 보니까 기출에서 나오는 거고 이 기출에서 교수님이 문제만 조금 다르게 약간씩 내는구나라는 걸 제가 스스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돌아가시면 인사 관련 과목에서 특히 기출, 그러니까 연도별로, 주제별로, 챕터별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 해에 나오는 챕터가 조금 유력한 챕터가 있어요. 올해도 작년에 보상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평가 아니면 교육에서 나오겠다라는 제 나름의 신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시험 전날에 전 그것만 봤어요. 그리고 노사관계. 그것만 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뭐 강사가 뭐 특이히 찝어준 거 그렇게 선별하는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인사는 좀 잘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문제에서도 교수님이 묻는 그런 구조화해서 이렇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했던 게 유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과목을 좀 신중히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직장인이며 당연히 노동 경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수험가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바로 그냥 노동 경제를 했는데 몰랐죠. 그때는 그게 제 인생을 망칠 거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했더니 전 수포자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과목에서 어떻게 하면 점수가 나오는지를 끝까지 파악을 못 했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저는 핏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경조로 바꿔서 바로 60점이 넘었던 걸로 보면 제 생각엔 좀 선택 과목만큼은 좀 핏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2023년에 시험을 치기 마지막 수업인가 그때 선생님한테 노경이 너무 걱정된다 그랬더니 노경을 선택하면 안 돼.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노경 강사님 계시면 보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왜 그거 지금 말해요? 내가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 그러면 제가 법 과목이 좀 잘 나오니까 저는 그러니까 생동일 때도 법 과목을 무조건 61점이 넘었었어요. 그래서 그럼 법 과목을 하니까 민소를 할까 했더니 민소도 안 돼. 그냥 경조 가. 이렇게 하셨어가지고 2025년에 다시 선택 과목을 할 때 그냥 경조로 가야겠다.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남들이 다 선택하고 그리고 표점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리고 뭐 인사랑 경조랑 비슷하지만 그래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경조를 했었고 혹시 본인이 마음에 아직도 선택 과목에 대한 좀 불안감과 이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시면 과감하게 한 번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경 과목이 되게 효자긴 한데 어떤 분에게는 하지만 그 해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변수가 좀 나름대로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걸 인지하고 아닌 거는 좀 마지막에 그 시험 마지막 날에 되게 좀 크거든요. 왜냐면 계산 문제 틀리면 바로 그어져 버리고 그리고 문제가 어떤 해에는 굉장히 쉽게 나오고 어떤 해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게 나와서 올해 합격자분이 2문 점수도 5점이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리스크가 크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가냐 모르냐 가냐는 조금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장인이 계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좀 약간 이 4번이 좀 있었어요. 나 공부까지 하는 직장인. 이러면서 되게 약간 타협하게 되더라고요. 요 정도 공부하면 되겠지, 요 정도 공부하면 되겠지 그랬는데 선생님이 어느 날 이제 저의 흐리멍텅한 눈을 보셨는지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공부하면 안 된다. 2023년인가 그때 그래서 내가 패션 수험생이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했었고 아마 직장인이든 아니든 그러실 거예요. 난 공부하고 있으니까, 난 수험하고 있으니까라는 거에 되게 취해서 정말 내가 정작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수험 적합적인 공부에 대해서 좀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은데요. 왜냐면 올해 제가 1차도 해야 됐었고 6월 달에 해외 출장도 갔다 왔고 시간이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스스로 해봤어요. 그때 이은규 유튜브에서 좀 봤었는데 변리사 수석 합격이신 분이랑 그 다음에 전문직 자격증 36개 가지신 분이 계신데 변호사, 뭐 간평사, 노무사 빼고 다 있더라고요. 그분이 하셨던 말이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해가는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그 변리사 수석 합격하셨던 분이 말씀하신 게 내가 되게 모든 게 다 나올 것 같아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문제가 주어졌을 때 내가 그러니까 중간 정도밖에 못 쓰게 될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내가 중요한 걸 알면 중요한 걸 남보다 많이 되게 연습을 하면 그 쟁점이 딱 나왔을 때 남들보다는 2배 이상 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거를 제껴라라는 뜻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10번 더 보고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3번 정도 보고 뭐 5번 정도 보고 이 강약을 조금 조절해 가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 그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거에 대한 저는 기준은 승리사한테 배웠는데 기출이랑 타시형 기출이랑 그리고 2개년 강사들 분들 2개년 정도의 강사분들 3기 모의고사 있거든요. 그 2개년치를 그 복사집 가면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3기 거 달라고 뭐 1타 분들 내가 듣고 있는 분들 해가지고 그거를 다 라벨링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재에다가 작년에 나온 거면은 뭐 그 스티커 녹색으로 붙이고 그리고 선생님이 연기쯤에는 연기를 사실 잘 듣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연기에 거의 중요한 걸 다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모든 강사들이 그래요. 그래서 연기에 중요하다 강조한 거 빨간색은 특 A다. 그러면 빨간색, 녹색 저 나름대로 신호등 있는 거 있잖아요. 뭐 노란색은 뭐 3기나 2기쯤 중요하다면 그거 신호등이면 그거는 남들보다 한 100번 외우고 들어간다. 이 마인드로 되게 가져갔었고 노동법도 사실 브리타라고 하지만 그 이번에 나왔던 그 1문과 그 1교시, 2교시 다 1문들은 다 특A급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점수도 어느 정도 갈렸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진짜 중요한 거를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쓸 수 있냐? 더 잘 외울 수 있냐는 항상 자문에 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연기부터 강사분이 중요한 거 작년에랑 뭐 모의고사 나온 거는 무조건 연기 이 시기부터 암기해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9월부터 외우면 내년 7월에 외워져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가시는 거가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내가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를 구별해 가셔야 돼요. 그거는 현출해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목차는 내가 쓸 수 있다? 그럼 이해했다. 그 넘어가고 그 다음에 키워드 못 썼다. 그럼 암기가 부족한 거고 저는 그렇게 항상 구별했어요. 그래서 목차가 안 나오는 쟁점이 있으면 조금 그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한번 이게 왜 나왔지 이렇게 이해로 좀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네 계속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기 낳은 저도 암기를 해서 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암기한 것과 암기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구별을 계속 가져갔었어요. 암기는 결국 빈도랑 반복의 싸움이거든요. 저는 안키라는 웹을 되게 썼었는데 그게 이제 문제를 딱 주면 제가 막 외우고 현출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봤었어요. 그래서 특히 암기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수험 상담을 요새 조금 하고 있는데 30대인데 암기가 좀 안 된다라고 하길래 제가 40대는 저도 했다. 아기 낳으면 그런 말이 있어요. 아기 낳으면 뇌도 낳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억력이 좀 많이 감퇴되거든요. 근데 암기는 반복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직전에 본 사람, 그리고 계속 빈도와 반복을 계속 그리고 내가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스스로 계속 셀프 테스트. 그건 안키가 알아서 해주니까 그냥 그거 믿고 그냥 계속 외우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거 되게 좀 걱정했었었는데 왠지 브리타 문제가 나올 것 같고 굉장히 좀 두렵잖아요. 근데 사실 합격의 불합은 브리타가 아니라 남들이 잘 쓰는 문제에서 갈리거든요. 그 재고용 의무 뭐 노동법 문제도 그랬고 인사도 그 불합격하신 분이랑 제 점수를 같이 문항별로 비교를 해봤었어요. 근데 산문이 면접에 대한 그 질문이었는데 그게 특 A였어요. 그 수험가에서. 근데 제가 그 산문이 T였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잘 쓰는 거에 대해서 브리타가 나왔을 때 긴장하지 말고 남들이 잘 쓰는 걸 어떻게 더 잘 쓸지에 대해서 정신 딱 잡고 이렇게 하면 되고 나름의 저 이제 뭐 그런 멘탈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시험에 딱 브리타가 나오면 이제 잘 됐다. 이제 너네 다 가라. 내가 잘 그냥 정신 붙잡고 쓴다 이러면서 이렇게 썼었고 실제로 노동법 문제에서도 제가 막 써 있는 게 있어요. 정신 차리자. 그냥 다 어렵다. 다 모른다. 다 써놓고 그렇게 했었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갔었고 그때 2023년에 1점 차로 떨어졌을 때 사실 1점 차가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점수일 수 있지만 되게 큰 점수 차이기도 해요. 그때 되게 속상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경쟁자들 다 간다. 내 경쟁자들 다 가버렸다. 이제 다시 이제 초기 세팅한 사람이랑 이제 내가 다시 붙는다. 이제 다음에 내가 합격한다. 요 마인드로 계속 이제 언젠가 합격할 거니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좀 멘탈 관리를 했었었고 특히 시험장에 가면 브리타가 나올 거 되게 걱정을 하는데 브리타 나오면 그냥 땡큐라고 외치세요. 남들 다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중요한 주제 논점은 남들보다 잘 쓴다. 이거는 무한 반복밖에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을 반드시 좀 했는데요. 저는 이제 3시간 정도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한 20분 정도 요거를 꼭 전날 한 거에 대한 스스로 테스트를 했었어요. 내가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쟁점 기속력 이거 외우고 있나 이러면서 목차 써보고 뭐 키워드 써보고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항상 다음날 뭐 누군가 백지복습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뭐 아니신 분도 계신데 특이점은 제가 노트에다가 내일 해야 할 테스트 항목을 이렇게 딱딱딱 적어 놨었거든요. 그리고 복습에 힘을 많이 들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복습하다 1시간 막 갈 때 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물론 강의에 대한 복습은 좀 시간을 들여야겠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테스트 한 거는 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10분, 15분 정도로 그냥 딱 치고 넘어가고 만약에 못 썼다 그러면 내가 왜 못 썼는지 체크해 놓고 그 신기하게도 다음에 보면 또 못 쓴 거 또 못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약점을 계속 보완해 가려고 좀 많이 연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쟁송법이 시험 치고 또 나와서 이렇게 동의 카페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이 막 후기 나오잖아요. 무슨 명동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올해도 안 되겠다 하면서 그냥 남편한테 기대하지 말고 합자도 얘기하지 말고 심지어 합격 날에도 남편도 저도 오늘 발표 날인지 몰랐었을 정도로 그냥 아예 포기를 하고 있었던 게 다들 아는 판례였는데도 제가 67점이 나온 거 보면 무조건 판례를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또 이제 특히 행정에서는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선생님이 항상 이제 강조하셨던 게 행정쟁송법은 정확하고 날카롭게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안의 논점 쓸 때라든지 되게 날카롭게 논점을 파악을 해요. 근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기출이랑 사례집으로 훈련을 해주시거든요. 그때 훈련했을 때 선생님이 왜 이게 논점이었는지 질문과 그 사안 안에서 이렇게 찝어두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는 이 문제가에서 되게 이렇게 파인딩을 딱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연습을 선생님과 그리고 혼자서 굉장히 연습을 하시고 저는 2기 중후반 되면 시험 직전까지 매일 행정을 6개씩 돌렸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누적으로 회독을 따지면 아마 30회독은 하진 않았나 그 생각이 들고 선생님한테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사례집을 윤성봉 선생님 걸 조금 했는데 왜냐면 양이 많아서 저는 양이 많아서 왜냐면 6개씩 돌려야 되는데 선생님 거는 저는 이미 너무 돌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기 전에 선생님 사례집을 무조건 마스터 했었었고 그거는 누구보다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했었고 그거를 정확하게 돌린 다음에 그 문제를 보면 사실 다 똑같아요. 그 양이 느려졌던 것 뿐이고 그리고 이제 스터디 구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윤성봉 그 6개씩 돌리는 거 그냥 횟수만 채웠는지 그거 하는 게 있으니까 그냥 6개씩 돌리는 거 그거 사실 되게 쉬워 보이지만 쉽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했었을 때는 막 2시간씩 걸렸거든요. 하루에. 근데 시간이 이렇게 나중에 되니까 굉장히 빨리 쳐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중에는 정확하게 하고 나서 좀 반복 훈련으로 이렇게 했던 거 그게 좋았던 것 같고 특히 연기랑 일기의 행쟁을 좀 집중 투자하시면 3기는 정말 남들보다 앞서 가실 수 있어요. 왜냐면 3기 때 이해 못 하거든요. 시간도 없고 마음도 급하고 이해고 나발이고 그냥 디립다 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연기, 일기에 지금 조금 여유로우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드려요. 그때 그냥 이승민 선생님 한 건이 좀 벅차면 선생님 찝어주신 특 A급은 난 이번에 연기를 끝나자마자 방학 기간 있잖아요. 그때 무조건 다 외운다. 이런 심정으로 하고 나중에 진짜 어쨌냐면 챗 GPT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타이핑해서 선생님 책 해서 갈로 넣기 그냥 아무거나 해줘. 빈칸 넣기 해서 빈칸 넣는 거 그냥 선생님 책이랑 똑같이 이렇게 하려고 되게 했었었고 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자는 교재라고 제가 썼는데 좀 가끔 저는 4과목 다 소수 강의로 좀 그러니까 일타가 아닌 분으로 갔었어요. 그때 좀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 쟤들이 알 것 같고 뭔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게 내 경쟁자는 교재다. 내가 교재랑 똑같이 썼냐 안 썼냐. 요걸로 마인드를 좀 잡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교재랑 똑같이 썼으면 나는 이건 누구보다 잘 썼을 거야. 그 마인드로 했었고, 그리고 선생님이 오랫동안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의 노하우 그리고 오래 살아남으셨던 건 이유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딱 믿고 그냥 그거 불안할 때마다 그냥 내 경쟁장 교재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론을 선생님 교재만큼 내가 썼느냐. 전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안 빼고 외우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은 너무 양이 적어요. 그래서 뭐 노동법에 비하면 인사에 하면 진짜 약간 껌이잖아요. 그래서 책 두께도 얇고 하니까 요거는 진짜 책이랑 똑같이 외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모의고사 그 피드백 할 때 교재에서 좀 제가 누락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걸 확인하고, 그 선생님 합격자 분 중에서 차석으로 합격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수기가 되게 등대처럼 가져갔었어요. 그분이 모의고사는 답안지를 디자인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수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성함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때 했던 게 저는 진짜 뼈 맞은 줄. 왜냐면 모의고사 때 늘 허둥지둥했었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그분을 보고 내가 만약에 이 쟁점이 나오면 이만큼 늘렸어야지 적게 써야지 이거를 연습해보고, 만약에 선생님이 나랑 다른 핀트로 왔다 그러면 내가 여기선 이 쟁점을 날카롭게 공부하지 못했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었고, 뭐 노무사 수석 합격 뭐 답안 디자인 하면 아마 그분 수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분 거 보고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출의 중요성은 행정에서 특히 정말 중요한데, 요거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어떤 쟁점이 나오면 몇 년도 뭐 이렇게 기출을 보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때 제가 조금 훈련을 했었던 건데, 질문이란 주어진 조문에서 특히 요새는 출제나 논점이나 의도를 좀 숨겨놓으시더라고요, 교수님들이. 왜냐면 이제 채점하기 너무 힘드시구나, 그거를 제가 좀 느꼈어가지고 그거를 파악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걸 되게 강조를 하고 싶고, 제가 왜냐면 이건 제가 임상실험을 거친 건데 올해 나온 문제랑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여기서는 좀 작게 나오긴 했는데 다 보이실 것 같은데, 세 번째 사진이 올해 2문이거든요. 1-2문이고 보시면 2017년 기출과 2018년 기출의 문제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2017년 보면 부가처분이 무효임을 알게 됐고 돌려받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보면 물음이 올해 거 세 번째 보면은 발령 주체상의 하자를 이유로 항고 소송을 제기해서 받을 수 있는 논거를 설명하시오. 이거 보는 순간 그때 2017년 문제네 하고 저는 되게 쉽게 풀었거든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친절하게 항고 소송까지 내줬어요. 근데 여기 부의반청 쓰는 사람들은 이제 점수가 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보고 발령 주체상의 하자를 이유로 보고 이거 무효인지 취소를 묻는 거구나, 이거를 써줘야 되겠다라고 되게 생각을 했었고, 제가 여기 책 앞페이지에, 승민쌤 책 앞페이지에 맨날 그것 때문에 선생님한테 혼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무효 취소 차이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썼었어요. 그래서 그거가 시험 문제 나왔고, 이제는 무효라고조차도 주지 않을 만큼 교수님들이 출제 의도나 이런 거를 굉장히 숨겨놓고, 왜냐하면 점수를 채점하기 많이 힘드실 거고, 그리고 유형 뭐 피고 뭐 이거 논거 이렇게 각각 쓰는 거는 점수 배점 차이, 그러니까 채점하기 좀 힘드시니까 이제 이런 트렌드로 갈 것 같아서 했었던 것 같고, 반환받을 수 있는 논거 그거 무효 등 확인 소송의 보충성의 그거 판례스라는 거네. 그 다음에 그 생각을 했었어서 공안기획원 선생님이 항상 두 문제 알려주는 거 그거 다 쓰면서 그래도 좀 기속력 부분에 있어서 좀 강조를 조금 했던 게, 제가 일문에서 점수가 좀 높지 않았나, 판례를 모르더라도 그러지 않았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 훈련은 연기부터 선생님이 차근차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실행해 보시는 것과 정말 나중에 실력차를 확 나게 하는 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2기의 사례를 반복하면서 계속 이때 이 문제는 이렇게 나왔네, 이때 이 문제는 이렇게 나왔네, 계속 이제 좀 보시면서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민 선생님 활용법에 대해서 제가 썼는데, 선생님 이제 수업을 제가 2년 넘게 들었고, 그때 처음에 수업 왔을 때 그때 임신했을 때였거든요. 그때 6개월 때 막 수업 앉아가지고 막 했었었는데 그때 약간
되게 충격과 그런 거 많이 받는 게 막 갑자기 수업 시간에 쓰게 시키잖아요. 그래서 약간 나이가 있는데 이렇게 막 쓰려니까 막 버벅버벅 했는데 그때 그런 방법론을 만난 게 오늘의 제 합격을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왜냐면 법학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그 선생님이 이거는 이렇게 논거에 대해서 좀 잡게 해주셨던 거, 그게 되게 좀 좋았던 것 같고요. 특히 연기 때 선생님이 중요도 좀 해주셨을 것 같거든요. 좀 이렇게 어떤 거 중요하다 거는 지금부터 일반로 외우기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연히 다 못 외워요. 당연히 못 외우는데 키워드 중심으로 조금 하시고, 그리고 셀프 써보기 이렇게 선생님 하시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욕하실 때 있고 막 있어요. 너 이 정신 차려라 이러면은 다시 외워야 되는 것. 그냥 저는 발표하고, 그리고 칭찬 받았으면 내가 진짜 천재다. 논 거 잘 파악했다. 이런 식으로 무한 이렇게 했고, 선생님이 잘했다고 하면 왜 잘했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이거 잘했네 하면 이거 논 거다. 이렇게 저는 항상 이렇게 다시 한번 교재에 써놓고, 욕 먹었으면 그냥 그래 이렇게 하고 그냥. 그리고 이제 뭐 어느 날 수업을 하다 보면 되게 예민하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되게 막 혼내고 막 이러면은 그냥 어떤 분은 막 수업하다가 이제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막 그러셨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잔소리 해주는 사람도 이제 없는데 나이 30대 되면 나 진짜 고맙다 쌤 땡큐 이렇게 왜냐면 이제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근데 땡큐 했고, 그리고 그냥 아예 열심히 할게 하고 그냥 속으로 하면 되지 뭘. 그래서 좀 그렇게 저를 다독이기도 하고 채찍질하기도 했던 걸로 좀 활용을 했었고, 선생님이 셀프로 써보게 하는 거는 진짜 중요한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가서도 내가 쓸 수 있는지를 좀 체크를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기 때 특히 일기랑 이기가 저는 선생님의 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쟁점이랑 기출사를 연결하고 특히 목차 써보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행정은 정말 목차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노동법은 목차를 외운 적이 없어요. 근데 왜냐면 그냥 플로우로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목차는 어느 정도 다 알긴 했지만 근데 행정은 정확한 목차를 보여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좀 이렇게 목차를 써보는 걸로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무조건 했던 그 사례집이랑 기출은 다시 한번 내가 집에 갔을 때 쟁점이랑 목차를 쓸 수 있었는지 체크하고, 특히 일반론은 무조건 이때는 다시 다 외워간다라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아침에 일기 시작하면 셀프로 쓰는 모의고사 하실 수도 지금 안 해요. 예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거의 안 와요. 근데 저는 무조건 왔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써보고 무조건 해보고, 그리고 비교해보고 못 외웠네 외웠네. 그땐 직장인 다니면서도 했었었는데, 왜냐면 그때 아니면 저 복습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활용했었고, 만약에 선생님 수업 시간에 본인이 좀 의지가 있으면 한 10분 15분 정도 일찍 와서 전날 수업했던 거 한번 셀프로 한번 써보고,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냥 답이 없어요. 그냥 디지로 암기한다. 그냥 그것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책에 썼어요. 저는 20회 독이 내 목표다. 근데 언젠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암기 그거였는데, 그때도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내가 날카롭게 이 논거를 제시를 할 만큼 잘 이해를 했는가? 그거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게 좀 중간부터 저는 사례집 항상 쟁점 연습 들어갔었었는데, 그때 체크했던 게 키워드 논거 잘 외웠는지, 그리고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그거는 선생님 책이나 이런 부분에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으로 잘 했는지, 그리고 이거를 한 번에 뭐 일반론까지 다 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저는 1시간도 너무 부족했던 그러니까 각 잡고 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6개씩 그 주는 쟁점만 따다다다닥 사안의 논점만, 사안의 논점도 써봐야 늘거든요. 그래서 따다다닥 하고, 그 다음 한 해독을 끝내면 두 번째는 목차만 써보기. 이 쟁점 보고 목차만 써보기. 그리고 세 번째는 사안의 적용이나 뭐 이런 부분만 해보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반론으로 내가 다 했는지. 그렇게 하면은 이미 4회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무한 반복으로 돌려갔어요. 근데 항상 행정은 내가 논거를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요거를 계속 정신을 잡고 이렇게 가셔야 되고, 그래서 그 논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답안에 내가 필요한 거 쓰고 불필요한 거 덜어내고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막 나중에 모의고사 쓰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때 뭐더라? 처분을 썼는데 제가 무식하게 그냥 처분 일반론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때 그게 아니었는데 그때 선생님한테 이제 혼나고 너가 논거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거다. 그럴 때 이제 내가 공부 방법이 잘못됐구나. 그냥 다 쓰는 게 아니. 일반론을 다 써도 어떤 사람이 점수가 안 나온다. 행쟁은 그거는 무식하게 써서 무익적 기재 사항을 썼기 때문에. 라고 저는 단언컨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모의고사 때 연습하시는 게 답안 디자인 연습, 양 느리기, 줄이기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그런 시험에 나오는 그런 뭐 판례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내실 때도 있고 좀 트렌드를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타시험 기출에서 이제 조금 강조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저는 좀 챙기려고 했었었고 뭐 판례를 그렇게 막 많이 외우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모의고사 하다 보면 마이너스 점수 이렇게 주실 때 있거든요. 그때는 3기 되면 뭐 이미 겪으신 분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 1점에 굉장히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왜 1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마이너스까지 줘가지고 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제가 3기 때 느꼈던 게 내가 무익적 기재사항을 쓴 거 아닌가? 내가 그냥 종이 낭비한 거 아닌가? 이거를 아니면 아예 논점을 이탈했나? 요거를 파악하는 기준점으로 뒀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라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거는 무익적 기재 사항이었고 내가 좀 핀트를 잘못 맞췄구나라고 셀프 이렇게 복습하시면 좋고 그리고 선생님이 모범 답안이나 그런 1등 답안을 이렇게 공유하시기보다는 못 쓴 친구를 이렇게 공유할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시고 하시는데 그때 저는 너무너무 잘 됐다. 왜냐면 제가 모르는 건 나도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돌이켜보면. 쟤는 그러니까 그 당하시는 분은 좀 슬프실 수는 있겠지만 옆에 계신 분들은 쟤 모르면 나도 모르. 저도 똑같았어요. 제가 실수한 거 나도 실수했고 근데 선생님이 이건 이렇게 써서 안 되는 거고 이건 이렇게 써서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거가 정말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모범답안 보면 그냥 미쳤네 이거밖에 다 생각이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하지? 그리고 너 분명 오픈북 했을 거예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그 모범 답안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못 쓴 답안이 내 답안이고 여기서 진짜 못 쓴 거 이거 좀 보완해야 될 거 좀 보완해 가고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했던 게 되게 주요했고 선생님 지금 하실지 모르겠어요. MZ들이 되게 그걸 힘들어했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답안이 좀 약간 이렇게 깨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좀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지금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좀 활용하려고 했었고 선생님이 사례집 나중에 마지막에 뒷부분 막 그때 수업 시간에 갑자기 3기 때 써보라고 시키세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실전처럼 그 시간만큼은 실전처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그걸 못 쓰면 이번 시험 망한 거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때 못 썼다? 근데 이 쟁점 못 하는 거야. 그 다시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고 특히 3기 때 뭐 모의고사 보고 뭐 이러느라고 왜 또 그걸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그거는 실전 시험에 가면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 행정이 얼마나 순발력과 바로 이렇게 파바박 튀어나와야 되는 게 중요한 시험인지를 그래서 선생님이 그 3기 때나 뭐 2기 때 바로 이렇게 쓰게 하시는 거는 진짜 이거 시험이라 생각하고 되게 2기 때부터는 진짜 그냥 이악 물고 그냥 해야 되고 못 썼다 그러면 욕 먹어도 싸다 나는 더 욕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욕해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그냥 제 속으로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넘어갔다 그러면 이러면서 이렇게 좀 오늘 왜 안 혼내시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할 때도 있었고 저는 그냥 그런 셀프 피드백을 바로바로 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함이 되게 있었었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그거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멘탈 관리 어떻게 했냐 그거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멘탈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인생은 원래 힘든 거고 그냥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되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는 말을 막 하잖아요. 그게 제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애 키우면서 하다 보니까 이 공부하는 시간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구나. 공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거구나 하니까 그냥 그 시간만 되게 기다려졌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공부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멘탈이 약하시더라고. 그냥 이유는 없고 그냥 하는 거다. 그냥 계속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걸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나는 무조건 합격한다. 그게 언제가 됐을 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6년 안에 합격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언젠가 합격한다? 그게 뭐 내년이든 후년이든 그냥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노력의 대가는 반드시 온다. 그냥 그게 시기가 다를 뿐이다. 요거를 항상 명심하시면 조금 그래도 수험 기간 동안 힘들지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여기까지 입니다. 네. 질의응답 네. 혹시 편하시게 제가 시간이 많아서 말씀 주시면은 다른 과목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아기 키우는 게 힘들어요. 시험 공부가 힘들어요. 시험 공부보다는 애 키우는 게 더 힘듭니다. 말이라도 들어주지 시험은 그냥 뭘 해야지 애는 그리고 제가 극J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MBTI가 ENTJ예요. 그러니까 T고 그러니까 멘탈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근데 J인데 애기는 제 마음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그리고 수험 기간에 좀 스트레스 받았던 게 제가 새벽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새벽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회사랑도 가까우니까 새벽 5시에서 8시까지 아니면 4시부터 뭐 이렇게 항상 그 시간이 있는데 애가 일찍 깨면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자라 좀 자라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이제 조금 이제 4살이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색칠하고 이런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너 안 자라 이렇게 색칠해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애기가 엄마 뭐해 이러면 엄마 공부해 그러면 왜 이러면 그냥 좋아서 하는 거야 묻지 마 이렇게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버텼던 것 같습니다. 설명 다 너무 잘 해주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지금 연기 단계에서 제일 어렵다고 네. 느껴지는 게 답안을 쓸 때 일반 거르는 거 말씀을 네. 그게 제일 어려운데 쟁점 음. 논거를 잘 파악하면 네. 멀어진다고 하셨던데 네. 논거를 파악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아. 건지 조금 궁금해서. 일단 선생님이 말씀하신 단어가 있어요. 그건 논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냥 그 밑줄을 켜놓고 특히 이번에 기속력이랑 뭐 간접강제 나왔잖아요. 기속력 간접강제를 일반론을 다 쓰신 분은 점수가 낮았거든요. 근데 왜냐면 간접강제 안에서도 기속력이랑 연결을 시켜야 되는 쟁점 논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연기 때는 당연히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고 되면은 이 시험 말고 다른 행시나 이런 거 하셔야 되는 천재이신 거고 연기는 당연히 안 되는데 지금부터 그냥 연습해야 될 건 그냥 문제 보고 여기서 기속력 안에서도 뭔지 그리고 뭐 간접강제 안에서도 뭔지 이런 식으로 조금 세분화하는 거를 좀 연습하시면 나중에 좀 충분히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자신감이 들었던 시기는 언제였었어요? 행쟁이요? 저는 2023년 때 그 무한 해독을 제가 날라다니면서 스스로 할 수 있었을 때 그때 그래도 좀 잘하지 않나 내가? 처음에 할 때 네. 할 때 네. 0, 1, 2, 3이면 어느 정도 때 이거는 할 수 있겠구나. 저는 2기였던 것 같습니다. 2기. 네. 연기 일기 때는 그냥 이게 뭔지 그냥 망망대해 같고 그냥 외계어 같은 기분이었고 예. 근데 그거는 암기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외우다 보면 알겠죠? 네. 시킨 대로 암기해. 아까 나왔었잖아요. 암기하면 이해돼. 질문. 네네. 1차랑 2차 시험 네. 쏟는 비중이 시간을 아. 어떻게 하셨는지. 일단은 지금 시기쯤 12월쯤에 제가 민법은 시작했던 것 같고요. 양이 많고 그리고 민법은 12월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기준이 있었어요. 4주 전에 한다. 근데 시험 있으면 4주 전에 한다. 왜냐면 저는 이미 구력이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노동법이나 이런 거 있고 1차에서도 전략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그 요새는 노동법도 시행령 위주로 좀 나오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시행령부터 먼저 시작을 했고
그래서 4주 정도 잡고 했었고 사보법은 뭐 일찍 까먹으니까 나중에 하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 노동법 시행령 그리고 사회 그 사보 먼저 시작을 했고 경영은 인사랑 경조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1, 2주 전에 그 특강 같은 거 들으면서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조금 비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2기랑 1차를 도저히 병행을 못했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뭐 수기 보면은 뭐 모의고사는 무조건 냈다라고 하는데 모의고사도 못 내고 저는 그냥 1차에만 떨어지면 못 보는 거니까 그냥 1차는 무조건 했었고 다만 시험 끝나고 2기 모의고사에 뭐 나왔는지 이렇게 했었고 2기 때 모의고사에 그나마 조금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는 경조. 왜냐면 경조를 제가 올해 처음 바꿨기 때문에 그것만 했었었고 나머지는 그냥 1차 못 보면 2차 못 본다는 생각으로 그냥 했었습니다. 네. 4주 정도 잡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1주에 무조건 1차에 올인하는 시간. 이분이 이제 네. 생동차로 아, 준비하시는데 네. 그때 1차와 2차 어떤 방법으로 특히 1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물어보세요. 1차는 언제쯤 어느 정도 기간? 1차 만약에 전혀 경험이 없으시면 그리고 그게 있거든요. 제가 나름 이렇게 좀 해보니까 그 전에 쉬우면 그 다음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쉬웠거든요. 올해는 조금 쉬운 편이었어요. 특히 사보가. 그러니까 내년에는 사보가 좀 어렵게 나올 확률이 조금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건 뭐 각 과목별 선생님한테 물으셔야 되는데 일단 노동법에 대한 전혀 그게 없으시면 그 에센스 있잖아요. 에센스 그 부분께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로 먼저 한 2월 정도부터는 시작하시고 특히 시행령 그거로 하시고 유튜브에 홍콩TV 노무사라는 분이 계신데 저 그분 걸로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 거 틀어놓고 그냥 공부하고 그리고 그분도 두 문자도 되게 해주시는 천사분이세요. 그거 있으면 그냥 다 외우고 그렇게 돌렸고 1차 때는 정말 시간이 없어서 제가 회사 점심시간에 스터디 카페를 갔었어요. 왜냐면 이거로 시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1시간에 그 1차를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냥 지금은 법 과목 위주로 조금 한번 수월하게 양이 많으니까 왜냐면 돌려놓으시면은 좀 4월 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실 거고 경영은 선택 과목 혹시 뭐 경조면 충분히 50점 먹고 가거든요. 근데 좀 요새는 점수나 이런 게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케팅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시험 2주 정도 전에 그 옆에 학원 4데이즈 있잖아요. 그거로 그냥 계속 돌리시면 되고 그리고 경영은 문제집 그 최모 선생님의 그 문제집 있잖아요. 그걸로 2회독 정도 하면 2, 3회독? 네. 근데 거기서도 내가 틀린 거 뭔지 계속 찾아내야 되고 또 거기서도 기출 변형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기출에 어떻게 변형시켰는지 그거 보고 그 영역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가시면 되고 노동법은 시행령에서 많이 나오고 저도 노동법 풀 때 좀 많이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졌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시행령은 좀 지금부터라도 조금 근데 시행령이 좀 나중에 바뀌기 때문에 지금 그냥 대충 이런 부분으로 나오는구나 정도 익숙해지는 걸 목표로 하시되 3, 4월 정도 되면 특강이나 이런 거 있으실 거예요. 그걸로 하시면 됐고 민법은 무조건 잡고 가야 되세요. 네네. 네. 민법은 지금부터 지금도 늦었을 수도 있죠. 지금 하셔야 됩니다. 민법은 무조건. 1월이 됐으면 네. 초짜 같은 경우에는 네. 1차와 2차의 시간 배분이 한 네. 어느 정도가 적합할까요? 저는 7대 3이라고 생각해요. 2차가 2차가 7이고 1차가 3이고 그 다음에 봄이 되면 바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착각을 좀 하시는 게 뒤로 갈수록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름이 다가오면 저는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연기 1기에 내가 미친 듯이 해놓지 않으면 7, 8월에 우위를 갈 수 없다. 맞아요. 네, 그거를 올해는 정말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 다시 시작한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진짜 연기부터 1기, 2기 되기 전까지는 남들보다 무조건 우위에 있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정말 그때 미친 듯이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월에 슬럼프 한번 왔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야 회복도 할 수 있고 마음의 안정도 되고 이렇게 되고 해서 좀 7, 8월에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지금이 돼야 쉬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체력 관리는 어떻게 했어요? 체력 관리. 체력이요. 저 진짜 체력 안 좋은데 체력 안 좋은데 올해 러닝을 했었어요. 근데 길게는 못 하고 이것도 공부 그 자격증 36개 따신 분이 해주신 그거였는데 아침에 러닝하면서 목차 떠올리고 이게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서 한 러닝도 좀 창피한데 10분 15분 넘어가지 않게. 왜냐하면 저는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 거지 러닝을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제 새벽 공부를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10분 15분 안에 치고 이제 공부했었었고 그때도 내가 팔레 떠올릴 수 있나 뛰면서 그리고 목차 떠올릴 수 있나 그걸로 시간을 잡았었어요. 그리고 잠도 자려고 많이 좀 노력했었고 특히 지금 시기에는 8시간 자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잠 지금부터는 줄이지 마시고 그래야지 나중에 7, 8월에 진짜 정말 17시간, 16시간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비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근육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거는 그러니까 내가 조금씩 하다 보면 늘어나게 되고 키워지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나 뭐 7시간 왜 못했지? 그건 당연하다. 그냥 하다 보면 12시간 되어 있고 13시간 되어 있는 거지 처음부터 막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당일날 그러니까 네. 이틀 공대 전날, 네. 첫째 날, 그다음에 둘째 날. 네. 이 상황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날. 전날 음. 근데 제가 올해 좀 변수가 좀 있었는데 그 시험 주 월요일에 저희 아들이 근해에서 놀다 떨어져가지고 쇄골뼈를 부러졌었어요. 근데 예. 지금은 너무 괜찮아졌는데 최악은 그때 어땠나? 나 공부 못하겠다. 왜냐면은 어린이집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이번 해는 그냥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근데 그 대신 그 전주에는 진짜 16시간 그러니까 직장에 2, 3주 정도 양해를 구했었기 때문에 그때 16시간, 17시간 했었고요. 그랬고 열심히 했었을 때는 저는 하루에 4과목 무조건 돌리려고 했었어요. 아침에는 법 과목, 오후에는 경영 과목 이렇게 4과목 돌리려고 했었고 그 수험가에 전날에 일회독하면 합격한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저는 노동법의 인사를 도저히 일회독을 전날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는 이틀에 걸쳐서 공부했던 데 생각하면 그렇고 그리고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저는 시험 날에도 새벽에 4시에 무조건 가서 일회독하고 시험장 갔었던 거는 늘 지켰었고 그거를 모의고사 칠 때 늘 훈련했었어요. 아침에 9시에 시험 치러 오잖아요. 그러면 새벽 4시에 신림동에 와요. 그래서 시험 그날 있는 거 인사랑 행정은 범위를 일회독 했더라도 다시 한번 일회독 했던 게 2023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야지 시험 날 그냥 똑같이 루틴대로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올해는 노동법의 브리타가 1교시, 2교시에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올해 조금 승산이 있을 수도 있겠다. 다들 모르는 거 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좀 밤새고 들어갈게 해서 다음날 경조랑 행정은 거의 밤새서 갔었습니다. 왜냐면 그 주에는 공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밤새고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왜냐면 1교시, 2교시 다 멘탈 털리고 막 자는 사람도 보였거든요. 그리고 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이거를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갑자기 뭐 작업 중지권이 진짜 보도 못하는 게 나오면 얼마나 억울할까. 근데 억울하지만 써야지 뭐 어떡하겠어. 넌 울어 나는 쓸게. 고마워 이렇게 하고 그 친구들 봤는데 그 경조 때 보니까 경조는 되게 잘 쓰는 거여서 내가 아씨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여유로움과 이제 왜냐면 저는 기출과 이런 걸 변형을 되게 연습을 스스로 모든 과목에서 했기 때문에 교수님이랑 저랑 이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이번에 올해 이거 내시겠지? 이번에 냈다 그러면 뻔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했었고 뭐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 그게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였을 수도 있겠지만 기출 분석을 하면 어쨌든 기세는 내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 믿음이 되게 있었어서 그래서 전날에는 좀 밤을 샜고 아마 시험 치고 오면은 오후 4시, 5시 빠르면 앉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멘탈 놓지 않고 계속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지금은 당연한 것 같지만 시험 치시면 그날 말이 안 되는데요. 저는 심지어 자러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하고
졸아도 여기서 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집에 가는 순간 저는 아예 애랑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스터디 카페 여기서만 있고 이렇게 하고 2023년도에는 그냥 그 주변 호텔에서 1박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면 못하기 때문에 남편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잠 하루 안 자도 시험 보는데 지장 있었어요? 아니요, 죽지 않더라고요. 절대 죽지 않.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러거든요. 시험 전에 사탕 같은 거 가져가라고 모르는 거 나오면 그냥 일단 때려 넣으래요. 그래서 저 때려 넣으면서 이제 문제를 보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에 프로토콜을 잘 해두시면 내가 브리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모의고사 때 맨날 브리타 맞거든요. 맨날 맞고 뭐 맨날 모르는 거 생기고 뭐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떻게 그걸 하는지를 미리 연습을 해두시면 저는 그렇게 브리타가 그러니까 데미지를 멘탈은 주진 않는다. 이렇게 연습을 무조건 해두시면 됩니다. 네. 혹시 네. 브리타 만났을 때 음. 의사님의 프로토콜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법 과목은 분명했어요. 무조건 조문에 있다. 네. 이거는 조문에 안 나오면 판례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문에 대한 특히 노동법은 그래서 이게 산재법인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멘탈이 너무 나가니까. 그래서 조문을 맨 앞에 폈어요. 이 법이 뭐에 관련이 있을까? 헌법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속어법으로 가다 보니까 산업안전 모르는 거네? 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왜냐하면은 특혜인은 빨리 쓰니까 이렇게 빨리 수다닥 쓰고 보니까 시간이 돼서 이렇게 보니까 작업 중지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거기 그때 생각나는 게 작업 중지권을 할 수 있는 게 긴급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긴급한 상황인지 그리고 합리적인 상황인지를 그 목차에 쓰고 그다음에 판례도 제가 지었었어요. 진짜로. 나중에 그런 짬도 돼요. 뭐 판례도 지었어요. 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뭐 근로자는 뭐 긴급하면 뭐 이렇게 긴급한 경우라서 이미 다 주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된다고 한다 해서 사안에 이렇게 양을 쫙 눌려야 되니까 그래서 양 포섭을 거의 제가 그 지문만 2페이지를 썼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그냥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포기할 게 아니고 무조건 법은 조문에 있다. 행정도 조문에 있다. 그래서 행정 3문도 저는 승민쌤 2년 전에 모의고사 때 한번 내신 적이 있었던 문제예요. 그때 속으로 욕했죠. 또 모르는 것만 골라서 낸다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처분이다라는 결론이 팍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인데 이거는 처분을 논증하는 그거다 해서 그 시험지에 조문이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제 시험지인데 행정을 보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사용 허가한 때 이런 식으로 조문 주어진 거 이런 식으로 무조건 주어져 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인사는 인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에서 교수님이 묻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했고 그리고 인사에서 은근히 못하는 게 뭐냐면 교수님이 문장 이렇게 쓱 쓰잖아요. 그럼 묻고자 하는 게 2개거든요. 뭐를 쓰고 뭐를 쓰시오. 2개인데 꼭 하나로 쓰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럼 교수님이 점수 주고 싶어도 못 주기 때문에 내가 그 문장을 보고 브리터라더라도 2개 문장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묻고자 하는 걸 정확하게 대답하려고 했던 것 같고 경조는 뭐 모르겠어요. 내가 모르면 다 모르지 않을까? 그냥 그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거여서 그리고 경조는 학자 이름이 막 모르겠는 거예요. 영어를 하도 많으니까 근데 학자 이름을 떼놓고 뒤에 이론 이름 있잖아요. 뭐 조직 뭐 무슨 세태 이론 이거 내가 아는 거 하나밖에 없어. 그거야. 그냥 그렇게 썼어요.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그때는 뭐 공부하는 나를 믿고 뭐 신도 믿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브리타는 그런 식으로 법은 특히 그냥 조문에 있다. 내가 모르는 다 모르는 거고 그리고 그냥 무조건 쓴다. 배운 대로 쓴다. 이렇게. 아는 거 다 써놓고 마지막에 하셨던 네 맞아요. 왜냐면 특 A 여기서 멘탈 흔들리면 특 A도 못 쓰게 되거든요. 그 특 A 그래서 제가 좀 약간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일문의 노동법은 답을 좀 틀렸었어요. 저는 지위를 소송을 걸어서 됐다라고 생각을 저 혼자 막 혼자 갔나 봐요. 그래서 써가지고 점수가 조금 낮았는데 거기서 득점한 사람이랑 이문에 저보다 훨씬 낮은 사람이 저랑 점수는 똑같았다는 거. 그러니까 결론은 일문 아는 거 잘 쓰는 게 진짜 중요한 거고 저는 운이 좋아서 이제 그 직장인의 짬과 뭐 이런 그런 걸로 이제
쓰는 게 되게 연습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한 거지. 그냥 다 못 쓰고 다 무조건 법조문에 있다. 응,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문제 딱 봤을 때 네. 두 문제는 쉬운 문제고 네. 한 문제는 어려운 문제다. 네. 그럼 어떤 문제부터 썼어요? 저는 그냥 무조건 문 1부터 썼는데요.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무조건 썼었고, 그리고 인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 3이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느꼈죠. 산문을 분명히 빈약하게 쓸 거다. 쉬운 문제를. 그래서 시간 분배에 되게 신경을 좀 많이 썼고, 산문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써야겠다. 남들 다 하는 문제는. 그래서 산문에서 점수를 저보다 높은 사람은 못 봤거든요. 아직까지는. 합격생들 중에서도. 다른 건 빈약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배점을 좀 가져가고 했었던 것 같아요. 쉬운 걸 남들이 잘 쓰는 걸 더 잘 쓰자. 시간 내. 네, 시간 내에. 뭐 기타 또 질문 있어요? 별도 사항 있으면 뭐 네. 또 상담 잘 해주시니까. 또 네. 아, 제 연락처는 카메라는 제 연락처는 여기. 카메라 촬영하면 안 돼요. 네. 제 개인정보 여기 있고요. 저는 그 2023년 합격자분한테 연락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선생님 같이 들었던 선생님한테 지금도 연락하거든요. 그분이 산재 노무사로 지금 계시는데 그분이 네네. 그래서 언제든지 저한테 문자나 카톡 주시면은 제가 항상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이런 식으로 답안지도 이렇게 있는데 보시고 싶으시면 보셔도 되고. 제가 나중에 좀 촬영해서 네네. 올려도 될까요? 아, 네, 그럼요, 선생님. 그래서 문제 3 치고 뭐 많이 뭐 되게 난리가 났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아, 이거는 논증을 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했고, 당사자 그 소송인지 뭐 항고 소송, 이제 무효등 그 소송인지 헷갈리게 일부러 내신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왜 당사자 소송이 아닌지 선생님이 그 학설까지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거. 그리고 여기에 뭐 위탁 운영 계약 해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계약도 공법상 계약인지 사업상 계약인지부터 차례대로 되게 논증하면서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교수님 진짜 친절하셔. 보시면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한 때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이 조문 끌어서 그래서 허가이지만 뭐 특허라고 생각되고 거기서도 지어 쓰는 거죠. 뭐 선생님 항상 특허 얘기해 주시잖아요. 뭐 특허에 대해서 권리 의무 아무튼 그거를 쓰면서 사용 허가이므로 뭐 처분에 해당돼서 저는 무효등 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결론을 이렇게 딱딱딱 논증 형태로 했었어요. 게 좀 주요했고, 그거는 선생님한테 많이 혼나시면서 배우실 거예요, 1, 2기 때. 그래서 그거를 그냥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쓰게끔 하시는지를 기억을 하셔서 항상 사안의 포섭 그렇게 하고, 노동법도 항상 그렇게 하면 됩니다. 노동법도 뭐 취업 규칙부터 뭐 문제가 나온다고 치면 전 취업 규칙부터 포섭을 했거든요. 이게 왜 취업 규칙에 해당되는지, 뭐 왜 불이익인지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논증하는 형태로 법은 그냥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네. 과목 수험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네. 강사들도 많아지고 네.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료가 엄청 늘어나잖아요. 네네. 그럼 그걸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5년 전에는 뭐 10명의 강사 3명의 자료를 모았다면 그다음에 지금은 뭐 6명의 자료를 모아야 된다. 근데 그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료가 늘어나는 게 힘들 텐데 네. 그럼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저 자료를 안 모았어요. 그러니까 1타 분권은 보긴 봤어요. 근데 그냥 그분들도 이게 들어간 거 아니야? 1타다 보니까 범위를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분 시험에서 안 나왔어요, 결국에는. 근데 그분 거 허덕이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저는 아예 모으지 않았고, 그냥 보기는 뭐 이거 나왔네 이렇게 했고, 만약에 진짜 생판 모르는 거가 나오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어떤 걸 쓰면 될까를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료 그냥 버려버리고 그렇게 했었고,
자료 많으면 그냥 저는 버리고 프린트 할 시간도 없고 회사에서 프린트 할 수 없잖아요. 걸리니까. 그래서 프린트 할 수 없고 뭐 프린트 주변도 없고 하니까 안 했고 저는 또 태블릿을 그렇게 친한 편도 아니었어서 그냥 모으지도 못했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단권화라고 하잖아요. 네네. 단권화 과목별로 딱 교재 딱 하나씩 있으면 네. 그거 거기에 다 이렇게 네 맞아요. 보신 거예요? 네 저는 이거 승민 쌤 책인데 여기 단거나 선생님이 특이로 마지막에 찝어주는 거거든요. 3기 되면 선생님이 3기 때까지 이렇게 찝어주시는 거에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면은 단거나에다가 저는 다 이런 식으로 적어놔요. 근데 단거나도 모든 과목 공통인 게 빨간색은 중요한 논거, 뭐 이거 노란색은 키워드, 그리고 목차가 중요하니까 목차 이렇게 색깔하고, 그리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 혼자서 팁이라고 적어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사안의 논점이나 되게 약간 날카롭게 가야 되는 거 부분 있으면 미리 적어놓고, 노동법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무조건 요 한 권에서 다 해결한다 저는. 그리고 선생님이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뭐 프린트 내줄 때가 있어요. 진짜 안 내주시는데 그거는 같이 그냥 링바인더에다가 같이 바인딩 끼워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뭐 모르는, 그러니까 자꾸 논점 틀리거나 목차 틀리는 거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고, 네. 그리고 두 문자 뭐 다 따고, 선생님은 잘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진 않지만 저는 저의 암기를 위해서 그냥 다 따고, 네 그냥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무효 소송에서 관련 문제, 뭐 취소 소용 관계 이렇게 있는데,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의 구별 요거를 중대 명백 이런 식으로 했던 거를 제가 이번에 잘 써먹었거든요. 여기도 써 있고 뭐 책 앞에도 써 있어요. 무효 취소 이런 식으로. 제가 하도 헷갈려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썼고, 그렇게. 그럼 이제 사례집이 있고 네. 기본서가 있잖아요. 네. 저 이제 나중에는 기본서로 돌리라고 하는 입장인데 네. 기본서를 돌릴 때 그 사례들이 생각이 나요? 네, 전 생각났어요.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례에서 어떤 부분까지 건드렸다까지 생각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논점에서 기속력의 어떤 부분을 건든 사례는 그거였지. 몇 년적 기출이었지. 이렇게. 그거를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 요거 보면 그때 사례집에 뭐뭐뭐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그건 공부하면서 의식적으로 계속 저를 가스라이팅하면서 요거 그렇게 공부를 계속 했었었고. 그럼 이제 교재가 개정이 네. 되면 네. 그 구교재인데 네. 개정이 되면 이제 개정된 건 어떻게 거기에 추가했어요? 아, 개정된 거는 그냥 개정을 포스트잇으로? 포스트잇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붙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 요 정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 그렇게 교재 많이 개정 안 하시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예. 다른 분들이 개정하면 또 많이 바뀌니까 제가 이제 여쭤본 거는 아, 교재로 할 때, 아. 교재로 할 때 이제 그걸 전 구교재예요. 심지어 2024년 이번에 경조를 시작해야 되는데 저는 일타였던 김유미 선생님 들었는데 목키를 구해야 되는데 2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아, 2기 못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작년 2기 작년 목키 사서 그냥 했어요. 그냥 뭐 대세에 지장 없으니까. 대세에 뭐 큰 지장, 그냥 좀 붙였겠지, 오타를 수정했겠지, 뭐 그 정도로 했었고, 그게 빨리 내가 외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정말 중요하고, 말씀 단거나 주셨는데 단거나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례지 몇 페이지 요로 세트로 꼭 봐주자 이런 식으로 저는 항상 요 책만 믿고 들어간다 이렇게. 그리고 시험 날 내가 봐야 될 부분은 이렇게 여기에다가 했어요. 뭐 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걸 또 저는 정해놨었어요. 특 A 중에 몇 개 이런 식으로. 언제부터 그런 작업을? 단거나요? 저 2기 끝나고 뭔가를 알 수 있을 때. 좀 내가 사리분별이 될 때. 왜냐면 지금은 연필로 무조건. 저는 무조건 연필했었고, 그리고 책 그냥 만약에 지금 좀 형광펜 다 해버렸는데 그냥 가발 버려버리고 그냥 일기 때는 연필로 무조건 했고요. 어느 날은 선생님이 중요한 게 이렇게 했는데 다른 날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거는 내가 정확하게 몰랐던 거고 지우고 그냥. 예. 그래서 저는 진짜 모든 과목 2기 때 끝나고 3기 들어가기 직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단거나 하는 거. 근데 모르는 거는 네. 계속 모르잖아요. 네네. 다시 보아도 모르고 네네. 체크나도 모르고 네. 근데 반복하다 보면 그게 극복이
근데 사실 성결 문제는 아직도 극복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거죠. 그러니까 극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외워서 가는 거지. 뭘 극복해 약간 이게 이런. 답이야. 뭘 극복해 약간. 그냥 외우는 거지. 그냥 약간 저는 그런 마인드. 그냥 극복할 수 없어. 그냥. 그냥 외우고 암기 쓰면 돼. 예, 그냥 그런 겁니다. 그냥 극복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법규 명령 행정규칙서 아직도 몰라. 그게 뭐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냥 디립다 그냥 외워서 이게 나오는 상황만 정확하게 외워서 가자. 그럼 이거 나오면 그냥 이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했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칠까요? 아유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두개 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 네네. 좀 이따 얘기 나누고 가요. 네. 예,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붙으시면 저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의리를 지키러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진심으로 감격했어요. 그래서 바쁘실 텐데 와 주셔서 너무 이게 사람 사는 맛이구나. 수험생일 때 제가 열심히 같이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 진심을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이제 힘들 때 또 와서 또 도와주시고 이게 사람 사는 거거든요. 서로 간에 이제 이런 게 다 이어지면 이게 더 선한 영향력이 다 커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들으면서도 느낀 거는 제가 그랬어요. 항상 본인은 붙으실 겁니다. 딱 보면 알거든요. 맨날 얘기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붙는다는 걸 확신하는 거지. 힘들지만. 그리고 마음도 여유 있게 잡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6년 내에 붙으면 된다. 근데 그게 하나하나 쌓이면 요게 이제 언젠가는 꽃을 피우는 건데 너무 조급하게 마음을 먹고 내가 해야 될 건 안 하고 정말 쉬는 시간에도 보고 카페 가서도 보고 화장실 갈 때도 보고 실천하셨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자기가 실천을 계속하면 내가 직장이어서 시간이 없든지 간에 실천을 계속하고 반복을 하고 이러면 분날 온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제가 질문 드린 거. 정확히 이해해서 붙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붙는다. 어떻게? 암기해서 때려 쓰면 돼. 자꾸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나는 시키는 거 한다. Just do it. 그 다음에 내가 작은 시간이라도 아껴서 실천한다. 그렇게 하면 다 붙어요.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요 설명의 합격 방법론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